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삶의 결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저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 놓인 작은 달력을 보며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알차고 성실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 작은 달력이 주는 하루의 다짐처럼 매일이 선물입니다가 여러분께도 하루를 여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먼 발치에서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달입니다. 새로운 설렘을 품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첫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며 방송 시작합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매일이 선물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거나 성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검색,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라디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1월부터 12월까지) 평범한 일상들 속 특별한 날을 소개하는 이달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2월은 참 묘한 달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고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는 졸업식도 있는 달이죠. 저는 학창시절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짜장면은 한때 외식의 상징이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였죠. 작년에는 제 딸아이가 졸업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이 어려워 결국 중국집을 찾게 됐어요. 그날 역시 사람들로 가득해 1시간이나 기다렸고 기다림 끝에 먹은 짜장면과 탕수육의 조합은 정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깐풍기, 깐소새우, 팔보채까지 푸짐하게 시켜 졸업의 순간을 맛있게 기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2월이 되면 졸업, 이별, 또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저마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청취자분들은 2월 하면 어떤 장면과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해 첫 명절 설날이 생각나요. 요즘은 명절 풍경도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정석대로 명절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휴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달의 우리 이야기에서는 네 분의 게스트와 함께 각양각색의 설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번개로 만나서 용년서일 다녀왔어요. 게다가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왔답니다. 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아, 좋겠어요. 남이 해주는 밥도 먹고 다니고 저는 삼식인 남편 밥 해주느라고 습진 생길 지경인데 부럽네요. 희영님 정말 공감해요.
저도 지금 방학이라 애들 밥 주느라 하루가 훌쩍 가요. 곧 있으면 설날인데요. 설날에도 역시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설날 아침에 역시 떡국 한 그릇이죠. 그럼요. 요즘은 밀키트도 잘 나오고 맛집도 많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나누어 먹는 그 분위기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쫄깃한 가래떡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쫄깃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설 명절이 되면 새벽부터 방앗간에 가서 엄마 따라가서 기다렸다가 떡국을 빼오던 생각이 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을 즉석에서 먹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는데요. 며칠 꾸덕꾸덕 말려서 떡국을 썰어야 할 때는 정말 싫었답니다. 떡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손이 부르트도록 썰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설날에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배를 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떡국을 끓여서 대접을 했어요. 그 남은 떡국들을 처리하느라고 며칠 동안 퍼진 떡국을 먹어야 했던 그 기억. 아휴. 또 설날 하니까 땅콩, 깨, 콩 등으로 강정을 만들던 기억들이 나네요. 떡국 한 그릇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하지만 어른들에게 반가우면서도 살짝 긴장되는 게 있죠. 송식님, 바로 세뱃돈입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명절 전부터 바빴다는 신권으로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사실 지갑이 조금 얇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봉투를 받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미소가 보고 싶어서라도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뱃돈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세뱃돈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날 바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받기 위해 평소 왕래 없던 먼 친척 그때까지 방문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 어디까지 얼마나 살짝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든지 적정선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날하면 세뱃돈 말고도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어마무시한 기성길. 1월 말쯤 기성길 기차표 예매가 있었는데요. 아침 7시부터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역시 고향으로 가는 길은 넉넉하지가 않죠. 다들 설에는 어디론가 이동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가고 애들이 서울 사니까 서울에서 딸들이 내려오죠. 명절마다 기차표 구한다고 난리랍니다. 못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오긴 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가요. 요즘은 역기승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저는 교통대란을 겪지 않아 다행이에요. 지민님, 기성길 전쟁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타지방에서 살 때는 명절마다 고향에 돌아가는 차편을 구하는 게 난관이긴 했어요. 뚜벅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한때는 양손에 명절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가 옛날이네요. 요즘은 그냥 조용히 집에서 명절을 보내니까요. 요즘도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힌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명절날 대이동하는 날도 좀 분산되기도 했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옛날에는 선물을 양속 무겁게 사들고 찾아뵙곤 했었죠. 먼 길을 떠나는 만큼 안전이 제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요즘은 고향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대요. 요즘은 명절엔 무조건 고향이라는 공식보다는 가족들과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며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산이나 바다로 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본질은 같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요. 저는 근데 2월이면 벌써 몸이 아파요. 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철 들고는 평생 찌짐 붙이고 나물 묻히고 그 일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설만 되면요. 그래서 몸은 비록 여기 매여 있지만 마음만은 2월에 열린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맨날 만화방에 가서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책을 읽었는데요. 좀 제가 거기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예전에는 만화방이나 비디오 대여점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PC방, 카페, 맛집 투어도 가고 남자애들은 당구장이나 볼링장도 가기도 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은 돈 없으면 놀기도 참 힘드네요. 근데 우리 때는 노는데 돈 얼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서 베르사유 장미라는 만화책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화려한 드레스 입고 가면 쓰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제가 가면 축제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가면 축제 유래가요. 1162년에 이 도시가 전쟁에서 이긴 걸 기념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춤추고 놀고 먹기 시작했대요. 가면은 계급 타파와 익명성의 자유를 위해서였다고 해요. 뭔가 자유롭다는 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 이런저런 역할에 힘들지 않고 나를 가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행렬도 하고 불꽃놀이, 수상 퍼레이드도 거기서 한대요. 전 그리로 상상이나마 여행 가고 싶어요. 그렇네요. 떡국을 먹듯 여행을 하듯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축제겠죠. 여러분은 이번 설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이든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활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2월 하면 설도 있지만 또 다른 이벤트도 있죠.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졸업. 사실 저희도 아이가 있어 3년에 한 번씩은 졸업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나 아직 미혼이신 분은 졸업식을 참여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졸업식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식장 앞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이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민님, 졸업식의 주인공은 역시 꽃다발이겠죠? 맞아요. 예전에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비누꽃이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간 꽃다발도 인기더라고요. 품에 안기도 벅찰 만큼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비로소 나 진짜 졸업하는구나 하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향기로운 꽃다발 속에 담긴 축하의 마음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정숙님, 졸업식 날이 아니면 이제 더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잖아요. 바로 교복인데요.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사복 입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음이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시간들이 교복 단추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벗기가 참 아쉽더라고요. 전 마음에 남아있는 졸업식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졸업식 날 엄마가 안 오셨어요. 아빠는 그때 다른 곳에 일하고 계셔서 당연히 안 오시는 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안 오시니까 졸업식 때 어린 저는 혼자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꽃 들고 사진 찍고 하는데 혼자 서 있다가 집으로 왔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졸업식 온다고 화장은 이쁘게 하시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랑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왜 안 왔어?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아파서 못 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아파 보이지도 않으셨는데 그때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했죠. 대들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졸업식은 제게 상처였다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깨달은 것 같아요. 중고, 대학교 때까지 다른 때는 다 오셨지만 뭔가 감정적 교류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두 분보다 엄마를 더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 엄마가 비단 장사를 하러 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옛날 분이라 가지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막내라서 아버지, 엄마가 오셨는데 다른 친구 부모님들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코로나 시절이라서 졸업식도 못하고 졸업장도 각각 개별로 받아가고 해서 자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대학 동기들, 교수님들과 함께한 즐거운 대학 시절의 경험과 졸업할 때 가족과 함께 꽃다발 들고 찍은 기념할 만한 졸업 사진이라도 남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 어르신들 대학 졸업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에요. 학사모를 쓰고 학우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고 하시는 모습을 뵈면은 코끝이 진짜 찡해져요. 평생 삶에 또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고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후 교동시장에 있는 식당의 2층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몰래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생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는 게 졸업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요즘 졸업 선물 트렌드가 확실하다면서요? 네, 요즘은 아이패드나 아이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가 단연 1등이래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부모님 지갑은 조금 가벼워지시겠지만 그 선물을 받고 눈이 반짝거리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 뭐 새 출발 멋지게 해봐라 하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통큰 응원이네요. 하지만 졸업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통적인 풍경이 있죠. 바로 자장면 같은 가족 외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졸업식이 끝난 후 뭘 드시는지 기억나세요? 전 대학교 졸업식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를 먹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워낙 알뜰하셔서 맨날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것만 먹었어요.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가장 특별한 음식은 짬뽕이었어요. 다른 집은 짜장면인데 우리 집은 짬뽕이었거든요. 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니 요즘 애들 들으면 웃을 듯해요. 저는 사실 졸업식 때 무얼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특별히 뭘 정해서 먹지는 않았나 봐요. 졸업식 때는 어느 식당에 가나 사람들이 꽉 차서 아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졸업식이 끝나면 무조건 중국집으로 달려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잖아요. 요즘은 메뉴가 다양해졌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는 그 분위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뜻 함께가 새로운 시대를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네, 성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살기 바빴던 외식이 큰 이벤트였던 그 시절.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먹는 한 끼 식사, 자장면. 그렇기에 더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이달의 우리 이야기에서는 2월 큰 이벤트 설날과 졸업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듣고 다음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돌아볼 시간, 마음의 날씨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마음의 날씨를 돌아볼 시간은 하루 동안 느낀 마음의 날씨를 글로 표현하는 코너입니다. 감정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어울리는 시나 노래,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저희 매일 선물팀의 윤정숙님의 감성 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청도 숲길, 우리들만의 아지트에서 보낸 치유의 밤. 익숙한 도심의 소음이 높은 나무들과 굽어진 길 너머로 사라졌다. 친구의 세컨하우스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던 청도의 맑은 공기, 그 차갑고도 깨끗한 첫 공기가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한 번에 씻어주는 것 같았다. 고운 조명 아래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다. 미리 도착해서 준비해 놓은 친구의 온기가 있어서 더 아늑하게 느껴졌다. 상상 초월할 양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새벽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던 옛날 이야기와 윷놀이, 음악 감상.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다라는 격려가 찻잔 속에 가득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청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소원을 빌기도 했다.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도심의 밝은 불빛을 꺼야만 내 곁의 친구들, 내 안의 평화 같은 진정한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의 세컨하우스는 우리가 언제든 돌아와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 친구들 덕분에 마음의 근육이 다시 단단해졌다. 청도에서의 이 공기를 기억하며 숨가쁜 일상 속에서 숨이 찰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온기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어야겠다. 오늘의 감성 일기 윤종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일기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도 있고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도심의 밝은 불빛을 꺼야만 내 안의 평화가 보인다니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가끔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깜깜한 밤에 친구들과 마당에 둘러앉아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별을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뜨겁고 숨가쁜 시간이 지나고 나누어 맞이하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돌아보며 피어날 때야만 느낄 수 있는 마음 같은 거랄까요? 여러분의 감상도 잘 들었는데요. 이 일기를 들으며 사연자님의 마음에 나시는 맑음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친구의 세컨하우스에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 이런 것들이 정숙님에게는 평온함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뭔가를 꼭 해야 하기보다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 마음 평온함을 느낍니다. 저는 뷰가 좋은 2층 카페에서 햇살 가득한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예요.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만의 작은 기쁨이 느껴져서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맑아졌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길을 걸어갈 때 무척 평온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걸어도 계속 걷고 싶어요. 가끔은 음악과 교감하며 잔잔한 감정의 물결을 느끼기도 하고 점점 차분해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평온하답니다. 전 일단 빈백이 있어야 되고요. 아, 빈백이 뭐예요? 빈백은 작은 콩 같은 거 넣은 커다란 가방 같은 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빈백이 몸 형태를 기억해서 일단 놓으면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그리고 그 빈백에 잠옷을 입고 좋은 차 유튜브를 보면 돼요. 그럼 너무나 평온함을 느끼죠. 진짜 짱 부럽다. 저는 맨날 애들이랑 뒤지고 볶는데. 빨리 키워서 일단 내보내시면 자유가 찾아와요. 평온함을 느끼는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꼭 거창하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다 좋은 거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사람마다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감정에 따라 그 시기 느끼는 계절감도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저 정숙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따뜻하면서도 살짝 서늘한 그런 계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요즘 여러분의 일상을 계절로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지금이 실제 겨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연이 인생의 겨울처럼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마냥 춥기만 한 게 아니고요. 왜 옛날 온돌 밤바닥에 뜨끈뜨끈한 알목 있잖아요.
거기에 등을 기대고 누워 친구들이랑 옹기종기 수다도 떨고 몸도 마음도 뜨겁게 찢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열기 속에 일상의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걸 다 녹여버리는 거죠. 겨울은 차가운 계절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뜨거움이 더 대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게 겨울은 그런 반전이 있는 낭만의 계절입니다. 저는 정숙님의 감성일기를 듣고는 고요한 바다 외 잔잔하고 평화로운 넓은 대양 위에 항해하고 있는 하얀 배가 생각났어요. 많은 풍파를 겪고 난 후에 고요하고 잔잔한 행복감 같다고 느꼈습니다. 계절로 말한다면 한여름 태풍이 지나고 난 후 고즈넉한 바닷가 느낌입니다.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에서 보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계절도 이 시에서처럼 그립고 아쉬웠던 감정의 계절을 지나 이제는 편안히 바다에 이르러 가는 것 같아요. 저의 계절 또한 태풍 후의 가을 초입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불안에 서성이던 젊은 씨를 제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있는 느낌이죠. 정숙님의 말씀처럼 바깥에 불을 끄고 내 안에 불을 밝히면 폭풍이 멈추는 것 같아요.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시골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옷 차림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찾는 장면에서요.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처럼 마음은 가볍고 맑았고 평온하고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시끄러운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마음속은 친구들의 격려로 꽉 차서 외롭지 않는 상태로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저절로 드는데요. 2월은 신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달인데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의 마음을 두고 싶어요. 봄이 오면 파릇한 새싹이 조용히 돋아나듯 제 일상에도 설명할 수 없는 좋은 예감이 살며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의 계절은 봄입니다. 글 하나에도 다양한 계절과 감상이 노는 것 같아 참 재밌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떤 날씨였던 그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신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하루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마음의 날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성일기에 어울리는 시 한 편 들려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날씨를 돌아보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떤 날씨였는지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글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내일 날씨가 어떻든 오늘의 마음은 이곳에 잠시 내려놓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피천득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날씨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았던 마음도 흐리거나 비가 내리던 마음도 그대로 괜찮은 오늘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날씨는 예보 없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를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는 그저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지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기쁘지 않은 날에도, 완벽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는 늘 같은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 여러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면 그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면 오늘은 충분히 잘 보낸 하루입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든 하루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까지 배성식, 윤정숙, 이지민, 이희영, 최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기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다른 날 찾아